다육이로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적국 키우기에 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유적국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키우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유적국 요거 하나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아마 이 유적국 말고라도 여러분께서 이 유적국하고 비슷한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 유적국이 끈적임이 또 얘도 심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파리가 마치 거미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끈적거리는데, 얘가 물이 고프면 이게 더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끈적거림이 훨씬 더 심해요. 이렇게 아우 엄청 끈적거립니다. 갖고 하엽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 끈적거려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하엽을 이렇게 지금 대충 좀 이렇게 떼어주는데, 저는 이 유적국에 그 깍지 피해는 없었거든요. 끈적거려서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제가 여기 이 유적국에는 깍지 피해를 안 입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에오니움 속 다육이 중에서 끈적거리는 다육이들한테는 저는 깍지 경험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 에오니움 속 요런 다육이들 중에서 끈적거림이 있는 다육이 대표 주자가 유적국, 소위 이제 릴리패드 있습니다. 그 말고도 에오니움 속 다육이 중에서는 끈적거림이 있는 다육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왜 유적국인데 그 학명에 에오니움 이렇게 표현을 해주냐면, 여러분들 같은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은 성격도 비슷한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키우기가 나름 좀 비슷한 경향이 아주 많으니까 키우기 정보가, 혹은 내가 유적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에오니움 속 다육이에 대한 키우기 정보가 없다면 그냥 유사하게 이렇게 갖다가 그 적용하셔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유적국은 돌나물과에 속하고요. 에오니움 그 아놀디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요 유적국을 소인재하고 비교를 하는데, 소인재하고 선동창이라고 하는 다육이하고 교배종이 바로 유적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인재에 비해서 어떻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유통명은 청페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청페이라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 농사로가 제공하는 요 정보에서 저는 처음 봤고요. 지금 이 농사로가 제공하는 요 정보랑 제가 구입한 그 전자 이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적국의 관리 정도가 어떠냐 그러면은 딱히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관리 수준은 보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다육이의 관리 수준이 어떤가는, 저는 중요한 거는 관리 수준에서 중요한 건 얘가 햇볕을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육식물의 이 관리 수준 정도에 관한 정보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얘도 역시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만 예쁜 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정도가 어떠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빨리 웃자라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보시면 얘는 지금 키운 지가 좀 돼서 나름 묵둥이에요. 나름 묵둥이어서 많이 그렇게 웃자라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관리 요구도 약간만 돌봐주면 키울 수 있다. 근데 무난하다는 거죠. 그냥 성격상. 그 다음에 생장은 가을, 겨울, 봄에 성장을 하는 겨울 생장형 다육이고, 대체로 여름에 휴면을 하는 다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휴면을 하면 얘가 조금 표시를 내겠죠. 요 애가 느낌이 그 아도데스랑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휴면을 할 때 잎이 이렇게 오그라들 수는 있지만, 보면 햇볕을 많이 받으면 얘네들이 잎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기 때문에 얘가 휴면을 한다는 거는 뭐 뿌리 상태가 일단은 원활하지 않아지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휴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수하는 거에 약간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생장 속도가 농사로는 빠르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 유적국을 아마 좀 박하게 키워서 생장 속도가 그냥 쏘쏘 그냥 무난한 그렇게 느낄 거지만, 어쨌건 농사로는 요 유적국이 빨리 성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 온도는 3도에서 35도로 꽤 폭넓은 생육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도 이상에서는 생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녀석은 아마 겨울에도 보통 생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35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이 35도 이상이 돼도 얘가 휴면하지 않고 생육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유접국이 언제 휴면에 드냐 하면 사실은 모르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생육 온도가 범위가 35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접국의 최저 온도는 영하 7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이 냉해에 약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접국은 최저 온도가 영하 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영하 7도라고 해도 우리가 뭐 영하 3, 4도에도 이 유접국을 놔둘 일은 없죠. 놔둘 일은 없지만 최저 온도 영하 7도에서 얘가 살아남고 냉해를 입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수라든가 그 다음에 화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무도 영하 7도에 얘를 놔두진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 요구도는 충분한 광을 받아야 옷자람이 없고 잎무늬가 선명해진다는 모든 다육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요 녀석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입장에 무늬가 있어요. 가로 무늬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 무늬가 있어요. 근데 얘도 그래요. 소인제도 그렇죠. 흑사도 그렇고 까라솔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이 릴리패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늬가 없지만 세로 무늬 있는 게 많은데 얘도 세로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이 녀석이 무슨 색으로 물이 되냐면 여러분 주황색으로 물이 들고 안에 있는 이 그 세로 무늬가 갈색, 진한 갈색으로 드는데 참 예쁩니다. 참 예쁩니다. 뭐 안 예쁜 다육이 없지만 예쁘답니다. 배치 장소 어디까지 놔두고 키워도 되냐? 이제 우리가 보통 베란다 내측, 지금 얘가 어디 있었냐면 베란다 안쪽에 있는 그 생장등 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장등이 없다면 아마 색이 미워질 거예요. 지금 생장등 있어도 이렇게 색이 홀랑 다 빠졌는데 생장등이 없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발코니 내측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멀쩡했을 때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잎이 녹색으로 변하고 잎 모양이 살짝 어떻게 돼요? 확 펴집니다. 왜요? 아, 햇볕이 부족해 라는 뜻을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키워서 가지고 와서 발코니 창측하고 내측에다가 6개월 동안 키우면 다육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농사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자람 지금 요 한 세 가지가 옷자라는데 옷자람에 이렇게 마디 간격이 띄죠. 엄청 끈적끈적거리죠. 지금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혹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유접곡에서 지금 끈적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에오니움 속 다육이의 보통 물주기는 완전히 건조해졌을 때 충분히 관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다육식물의 물주기 관수 방식을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정해주지만 에오니움 속은 보통 물을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해졌을 때 물을 충분히 줘라라고 하는 것은 물주기 텀을 많이 아끼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이 얘가 마지막 물 먹은 게 아마 한 2, 3주는 됐을 거예요. 요 화분 금방 마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물을 아껴서 성장도 더디고 옷자람도 좀 덜한 면은 있지만 과연 이게 이 다육이를 내가 잘 키우는 것인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 베란다 환경에서 다육이 덩치를 막 키울 수는 없거든요. 제가 왜 또 얘를 내가 잘 못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다육이는 올해 꽃을 안 피워줬습니다. 그래서 꽃을 안 피워준 다육이는요, 다육이 생장에 문제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올해 꽃을 안 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얘를 지금 잘못 키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번식은 파종과 줄기꽂이 그냥 꺾어가지고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이제 유래를 했고요. 식물 분류는 에오니움 속, 그러니까 돌나물과 에오니움 속에 속합니다. 형태 분류로는 관목형은 이렇게 좀 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뭐 주가지와 잔가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기 어려운 관목형으로 자라고요. 잎은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이 갈색 무늬가 있잖아요. 잎에 이 갈색 무늬가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색이 선명해지고 얘가 주황색으로 변해요. 꽃은 늦봄부터 노란색 꽃이 피는데 보통 에오니움 속 꽃들이 어떤지 아마 여러분들 대충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꽃을 피우는데 제 거는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뿌리 형태는 가는 뿌리가 있고요. 분류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아프리카 북부 인근 섬에 자생하고 있는 에오니움 속 다육식물은 이런 노출된 줄기 끝에 로제트의 형상의 낯빛 잎이 있는데 이 잎들은 꽃이 진 후에 낙엽에 대해서 떨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꽃이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에오니움 속 중에서 매혹적인 색채를 가진 게 특히 마리드 금 같은 경우에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에오니움 속의 대부분은 이렇게 중앙에 줄기가 있고,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 줄기 끝에 이렇게 잎들이 달렸는데 보통 목질화가 잘 돼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중에서 목질화 대부분 다 이렇게 목질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 근래에 다른 꽃님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보면 목질화된 다육이들, 목질화된 식물은 그 물을 말리면 이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기가 목질화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녹색은 약간 좀 물을 안 줘도 물을 흠뻑 주면 애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런 목질화되는 애들은 한번 물을 말리면 이게 회생이 안 되는데 어쨌건 유일하게 저는 다육식물만 이렇게 목질화가 돼도 물을 말려도 애들이 건강해서 그래서 다육식물이 저는 좋습니다. 이 줄기 끝부분에 로제트상으로 작은 잎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길이가 뭐 1cm 내외죠.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표면에 갈색 무늬가 있습니다. 녹색의 가느다란 줄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녹색의 가느다란 줄기는 점점 갈색으로 변해서 목질화가 돼서 튼튼해진답니다. 가끔 가다가 헷갈려요. 얘가 가지가 죽었나 살았나? 에오니움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크라슐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서 꺾어봅니다. 그러면은 속이 살아있어요. 다시 그냥 꽂아주면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뿌리가 나온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유접국에 관한 키우기 이야기 해드렸는데 유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마치 작은 나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 멋스러움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에케베리아 같은 장미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육식물도 매력이 있지만 작은 나무 같은 이런 유접국의 모양도 꽤 매력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유접국 키우기와 제가 키웠던 유접국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나왔으니까 저는 유접국 물을 줄 거예요. 얘가 여름에 잠을 자지만 저는 아직 잠잘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그래서 물을 흠뻑 먹인 다음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물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천천히 관수를 합니다. 이 배수, 그러니까는 토양에 제가 이제 배양토 구성을 워낙에 물 빠짐이 좋게 했기 때문에 지금 주면 주는 대로 바로 빠져나가서 요 유접국이 뿌리가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전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영상 찍을 때 이 녀석이 지금 이 상태에서 잎이 얼마나 펴졌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하면 이제 이렇게 물 반응을 건강하게 하니까. 근데 왜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가지가 이렇게 쑥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꽃대가 올라온 건지 위치상 지금 꽃대가 올라올 위치가 아니거든요. 저거는 그냥 가지인데 여기에 약간의 영양제가 지금 섞여 있어요. 사실 뭐 이 시기에 영양제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영양제는 이 유족고기한테 이렇게 주려고 탄 영양제가 아니라 제가 그 칼랑코에들 어저께 영양제 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남은 물을 다시 지금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줘요. 원래는 저면관수를 좀 해서 담가두면 좋은데 요 지금 물을 지금 받치는 이 용기가 너무 커갖고 저면관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 줄 때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은 화분 밖으로 배수가 되면 화분 안이 다 젖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마사를 70%를 넣기 때문에 그 마사 사이에 공극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물은 줄줄줄줄 다 새나가고 실제로 화분 전체가 젖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속이 투명한 화분이나 혹은 물을 줬는데 바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화분을 파봤을 때만이 그걸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셔야지만 물을 주는 방법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주기가 굉장히 이게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는 게 좋은 게 비가 온 화분들은 지속적으로 빗물을 천천히 먹기 때문에 뭐 반나절 이상씩 뭐 비가 온다거나 이제 이렇게 보슬비 조금씩 비가 내리면 화분이 천천히 젖거든요. 그래서 화분 안에 뿌리들이 물을 충분히 먹어요. 저면관수의 효과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의 뭐 지금 보시면 아까 그대로 요 한 컵 그대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 한 컵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젖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저는 밑에서 살살 올라오는 이 수분으로 밤새도록 유적복의 뿌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제 베란다의 온도가 뭐냐면 21도거든요. 이 유적곡이 아직 꿀잠 자러 가지 않았다고 저는 감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을 주죠. 꿀잠 자러 가기 전에 실컷 물 먹으라고. 자, 이렇게 하고요.